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5위 한서경제에서 나온 기사죠. 간암신약 발목 잡은 건 항서제약. FDA 보완 요구 살펴보니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전일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공지 내용, 간암신약 CRL 공개 관련 안내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자,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하락한 38,0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됐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에 나왔던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던 간암신약 CRL 공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안내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주 후반에 FDA에서 CRL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개가 되었죠. 이 CRL 내용 중에서 리보세라닙 단독 허가는 불가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FDA에서 병용으로 했기 때문에 카멜리주마비 허가가 되어야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은 허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독 허가는 불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해서 네 가지 내용이 올라왔어요. 자, 간암신약은 리보세라닙 카멜리주마비의 병용치료제로서 병용치료제 특성상 두 약물 모두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 이거는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병용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허가를 받아야지만 충족해야지만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승인은 임상의 어떤 성공과 CMC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임상에 성공했고 2023년도 9월 달에 CMC 실사 이후에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제조 공장도 CMC 관련되는 부분은 VAI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멜리주막 관련되는 수저우에 있는 선카디아 쪽에서 CMC 관련되는 지적으로 두 번째 CRL을 맞았고 리서브션 제출 준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RL은 이를 표현한 것이고 리보세라닙에는 문제가 없으나 카멜리주맘 CMC의 지적사항이 있는 바 병용으로 임상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FDA가 NDA 신청과 VLA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CDER과 CBER에서 CDER의 위관이 가면서 두 가지 약물을 하나의 약물로 간주해서 심사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문제가 없어야 승인이 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리보센 단독으로 승인을 내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이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FDA가 NDA, VLA 신청했을 때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것을 더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멜리주맘 CMC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노력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23년도 NDA, VLA 했을 때 FDA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CRL 공개가 FDA 심사 과정에서 어떤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안전성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가 CRL에서 공개돼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회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판단한다. 빠른 보완과 재신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서경제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여기도 결국 그 간암신약의 발목이 잡힌 것은 항서제약의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문을 FDA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카멜리주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리보세라닙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년도 NDA, VLA 신청하고 난 다음에 FDA에서 두 가지 약물이 다
FDA에서는 허가받은 약물이고 병용으로 이제 내었지만 간암 신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약물로 간주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두 개 다 문제가 없어야 승인되는 어떤 가정의 흐름은 2023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1월 달에 이제 폼 483에 기재되었던 observation 1, 2, 3 관련되는 부분에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출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서브미션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응답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리뷰 과정으로 못 넘어갑니다. 다시 반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고 이제 클래스 1, 2 지정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출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과 검사상 결합 해결 여부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응답을 받은 후에 이제 그 리뷰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CRA를 맡고 난 다음 리서브션 하게 되면 FDA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리서브션하는 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NDA, VLA 신청했던 거하고 동일한 과정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검사가 포함된다는 말은 C2로 이제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현장을 가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뭐 진행되면 C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자, 그래서 이번 CRL 공개 같은 경우에는 FDA 심사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뭐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이제 연중 그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어제에서 오늘도 살짝 이제 단기 이평선 위에서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홍콩 시장에서도 이제 연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에서 소폭의 이제 약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또 이제 심근 비대증인가요? 거기 관련되는 부분에 라이센스 아웃도 할 만큼 최근에 글로벌리제이션의 한쪽 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현지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장 이제 R&D에서 그 관심도가 높은 회사가 항서제약하고 베이진사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과 베이진사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뭐 경쟁적으로 있는데 그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현지 기사들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CMC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CMC 관련되는 문제로 간암 치료용 이제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FDA 신청 관련되는 부분 중국 기업의 90%가 이건 항서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FDA 검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EMA 검사는 더욱더 이제 심화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을 또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을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뭐 제네릭 중심이라든지 이런 중심이었다가 이제 신약 중심으로 이제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FDA나 EMA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검증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및 상용화 과제 아직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는데 작년도에 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대규모 이제 자금도 투입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대로 된 허가를 통해야 항서제약도 글로벌제이션에 이제 방점을 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넘어가야 되는 어떤 허들이다. 이렇게 현지에서도 계속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는 이제 다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CRL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에 43,000원대까지 가면서 거래량도 좀 터졌는데요. 다시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거래를 줄였고, 오늘은 100만 주 정도로 내려갔고, 공매도는 9만 5천 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523만 주대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공매도 쪽에서는 커버링이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차트 흐름으로 조금 살펴봐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대통령실 담화를 통해서 이 양도세 대지주 이제 기존 관련되는 부분을 본래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대의 어떤 기대감도 있으면서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의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주,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보게 되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중으로 많이 빠졌던 젠백스가 4만원대 부근에서 한 30% 단기에 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 오늘 좀 조정이었고, 올릭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ABL바이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닥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정도였고요. HLB 쪽도 보시게 되면 약보합권으로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세 흐름이었다. 그리고 전일제 연봉이 나와서 그 금요일날 양봉이었던 기준 시가가 39,500원이었는데 그걸 어제 이탈시켰고, 오늘도 연속적인 연봉이 나오면서 9월달이 이제 시작할 때 37,800원 그 시가로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일봉상으로 추세 전환을 돌리면서 뭔가 이제 9월달에 이제 반전의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줬던 흐름들을, 거래량은 작았습니다만 가격으로는 다시 다 그 위치로 내려오면서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또 아쉬운 모습의 일봉 흐름이었죠. 장중에는 37,500원까지 밀리면서 아침에 그 고가가 저가가 되었고, 종가상으로는 38,000원, 애프터마켓에는 100원 정도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수급은 여전히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외국계 기관들 매도하고 개인들만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9월달 들어서 가장 그래도 매수 측면에서 강하게 들어온 게 삼성증권 창구였는데요. 아침에 이제 삼성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결국 이제 오후에는 다시 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9월달 전체로 한번 살펴보면 9월 1일부터 누적해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 삼성이 아침만 하더라도 10만 주 넘게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매도로 대거 줄면서 이 9월달에 이제 신규 매수 창구의 어떤 등장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조금 감퇴를 해버렸고요. 감쇄를 해버렸고, 요 뭐 NH라든지 키움 미래는 뭐 단타 창구니까요. 그 다음에 공매 쪽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오히려 좀 더 매수는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항공, 공매도가 여전히 강한 어떤 수급의 압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그 수급 구조에서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 라인에서는 2020년도 이제 2019년도 고점에서 빠졌던 70% 하락 조정 구간에 계속 이제 가격 조정 구간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연말까지는 밑단에서 장기적인 어떤 뭐 매수 구간이다고 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 거래가 조금 의미 있는 거래가 될 뻔했는데 이틀 동안 또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빠르게 제압하는지 여부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확인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